자, 드디어 왔습니다. 힐 어드바이저 분석 어플리케이션. 힐 어드바이저 분석이야말로 힐리의 진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블루 어플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무나 좋은 조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또는 남들한테 비즈니스적으로 어필하기도 이 블루 어플을 활용하지 않고는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페이지 하나 나왔어요. 글자 읽지 마세요. 그림 보세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오른쪽 아래 부르크하르타임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마커스 슈미케의 스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이 세상을 위에 보시면 D1, 그쵸? 그림 왼쪽에 보면 D1, D2, D3, D4에서 D12까지 이 세상을 12차원으로 나눠놨어요. 자, 무슨 말이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D4예요. 여기 비저블 월드라고 돼 있죠?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1차원에서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차원에서 6차원 에너제틱 컨트롤 레벨. 컨트롤하면 뭐 생각나세요?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 그렇죠. 와이파이. 그렇죠. 뭐 이런 라디오 주파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에너지 영역. 그거에 5차원, 6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차, 8차는 글로벌 인포메이션 필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정보 영역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 나랑 뭔가 결이 맞아. 또는, 아, 저 사람 나랑 결이 안 맞아. 할 때 그 느낌이 있죠. 그게 굳이 느낌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걸 아우라라고 해요. 우리 명상에서 많이 말하는 아우라고, 과학적으로는 그걸 인포메이션 필드라고 합니다. 정보 영역.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기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여지는 기운들, 그런 거를 글로벌 인포메이션 필드라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상에 떠다니고 있어요. 자, 한 예로 영화에서 이걸 가지고 소재로 쓴 게 뭐냐면요. 인터스텔라. 거기서 주인공 아빠가 책장을 막 두드리잖아요. 딸한테 신호를 보내려고. 근데 딸 방에서 그 책장이 막 이렇게 책이 떨어지기도 하고, 모래가 막 이렇게 이진법으로 막 진동을 하잖아요. 그게 이 글로벌 인포메이션 필드를 가지고 영화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라고 하면 차라리 영화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보들은 다 같이, 네, 공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게 7차원, 8차원이고, D9차원, D10차원, D11, D12는 신적인 영역이에요. 신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 영역에 도달하는 분들이 간혹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신 목사님들이나 뭐 스님분들이나, 네,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양을 오래 하신 분들. 네. 그분들이 결국은 이 영성적인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12차원으로 나누는 거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만 이해되면 돼요. 옆에 글 필요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페이지도 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페이지예요. 그렇죠? 자,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저도 못해요. 그래서 쉬운 그림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은 육체, 그리고 정신, 마인드, 그리고 영성, 영혼, 무의식,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나를 이루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영혼이 없어. 육체만 있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가면 그걸 짐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육체는 막 있는데 정신이 없어. 그게 온전한 나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힐리를 쓰다 보면 바이오 에너제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바이오 에너제틱은 말 그대로 생명, 생체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건 육체를 뜻하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필드, 정보 영역이 영혼과 무의식, 정신과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힐리의 팔찌 전극, 그리고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하이웨이브는 바이오 에너제틱 영역입니다. 왜? 실제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내 생체 에너지를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면 힐리 코일, 그리고 맥힐리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인포메이션 필드, 정보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에너제틱 필드와 인포메이션 필드를 관장을 하는 게 힐리 코일과 맥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은 하이웨이브로,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어,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해, 그때는 힐리코일과 네, 메킬리를 쓰는 게 훨씬 효과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것만 나눠두셔도 여러분들이 아 오늘은 하이웨이브로 써야지, 아 오늘은 코일로 써봐야지, 요게 나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 같이 그냥 하이웨이브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왜? 같은 진동을 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육체가 있고요. 정신과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우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포메이션 필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그림만 머리에 딱 새겨놓으면 돼요. 육체, 생체 에너지, 바이오 에너제틱과 인포메이션, 정보 영역을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글은 여러분들 꼭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블루어프를 쓰는 원리는요, 힐리가 읽어낸 방대한 인포메이션 필드를 해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어. 나에 대한 정보를 힐리가 읽어냈어요. 이때 사용하는 해석의 언어 또는 번역의 지도가 블루앱의 시작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정보를 해석하는 게 힐리다. 그런데 그 힐리 중에서도 블루 어플이 그 해석을 하는 지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못 적으신 분들 뒤에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정보 영역에 우리가 공명이라는 거를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자, 인포메이션 필드는 헤르츠로 구성이 돼 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는 입자이면서 뭐다? 파장이다. 흔들리는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자는 제가 나중에 양자 강의도 꼭 한번 해드릴게요. 양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상을 이루는 작은 입자지만 입자이면서 흔들리는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영역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같은 진동폭을 가졌을 때 따라서 울리는 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유리컵에 대고 아 하면 와인잔이 약간 이렇게 띵 하면서 울리죠. 그걸 공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가져와 봤거든요. 자, 힐리가 공명을 하면 내 몸에 있는 정보 영역이 공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흐트러진 공명을 힐리가 다른 원래 있어야 될 주파수를 때려주면서 흐트러진 공명을 바로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아래 읽어볼게요. 힐리가 읽어낸 방대한 에너지 정보를 해석해야 해요. 이때 사용하는 해석 언어 또는 번역 지도가 블루앱의 시작입니다라고 해놨는데, 요걸 바꿔 말하면요. 힐리가 읽어낸 방대한 에너지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블루 어플의 데이터베이스가 언어가 되는 거고요. 분석 모듈이 지도가 되는 거예요. 적으셨나요? 데이터베이스는 언어, 분석 모듈은 지도예요. 이 지도를 읽는 언어를 알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블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말 너무 멋있게 한 것 같아. 다 적으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블루어플의 원리 이해하셨죠? 우리 몸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언어를 읽어내는 거예요, 힐리가. 근데 그 언어를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게 이 블루가 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블루어플 들어가시면 리조넌스 모듈이 있죠? 리조넌스 세 개가 있어요, 위에. 보면 1번, 2번, 3번이 리조넌스인데, 첫 번째는 힐리 리조넌스 모듈인데, 힐리 프로그램 분석과 맥힐리 프로그램 분석, 데이터베이스 분석 세 가지로 있어요. 첫 번째, 힐리 프로그램 그룹 분석이라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어, 우리가 타임 웨이버에서부터 힐리가 시작됐죠. 타임 웨이버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계를 타임 웨이버 프로라고 합니다. 그 타임 웨이버 프로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가지수가 14만여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점들이 14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2억, 3억 대는 14만 가지의 프로그램을 다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힐리라는 휴대용 디바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힐리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개수가요, 268개입니다. 총 268개예요, 현재. 여기에서는 지금 애니멀 빠졌고요. 그리고 뭐 와치 경락, 와치 디지털 뉴트리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총
268개의 프로그램으로 내 몸을 해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맥킬리 프로그램 그룹 분석이에요. 맥킬리 프로그램 그룹 분석 보시면 86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 몸의 상태를 86가지의 형태로 해석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분석한 것들을 이렇게 순위별로 나와요. 뭐 동물의 조화, 관계, 운동, 음식의 조화, 창의성이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하시면 이 핑크 어플, 레드 어플로, 네, 핑크 어플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네, 화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콘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진동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진동 보면 파란색 파장이 있고 빨간색 파장이 보이시죠? 자, 이 파란색 파장이 내 프로필, 내가 등록한 프로필 있죠? 태어난 곳,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나의 몸에 있는 고유의 진동 기록, 이걸 통계로 봤을 때 이 타임웨이버가 2,500명의 의료진이 50개국에서 환자들이 20년간 치료한 데이터의 통계, 그 통계가 파란색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타임웨이버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한 기준점. 이 양민준이란 사람이 이 타임웨이브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파란색 파장, 나는 파란색 파장을 갖고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빨간색 파장이 내가 가진 현재 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생각하시면 주파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잡음이 들리죠. 근데 그 잡음이라는 건 결국은 디지털 기계가 들려주는 거지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건강한 주파수가 흘러야 되는데 안 좋은 주파수가 흐르고 있네? 그럼 내 몸 어딘가에서 잡음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소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결국엔 거기서부터 염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포가 돌연변이가 만들어지고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은 나의 그 인포메이션 필드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언어를 바로 잡아준다. 쉽게 말해볼까요? 지금 생각난 거예요. 맞춤법 틀린 거를 다시 바로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그룹 분석 보시면 세 번째 거예요. 화면 보시면 이렇게 남아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이 9개를 다 풀어드릴 겁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나가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다음에 배터리가 나면 이어서 할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빠르게 끊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갈게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 분석은 말 그대로 통계를 이용한 거예요. 그 중에 아이칭, 뭐 개인적 성장, 바이오플라워 치료법, 슐러솔트 식물의 힘, 알래스카 원석 엘릭시르, 용기, 창의적인 동종요법, 호주 부시 플라워까지 하나씩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이칭이라고 된 건 말 그대로 주역이에요, 주역.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화면 가운데 보시면 아이칭 주역해서 64개 있죠. 그리고 그 밑에 81개, 39개, 27개. 식물의 힘은 몇 개예요? 지미란 대표님 손가락으로 해봐요. 몇 개야? 553. 그쵸, 보이는 거죠? 네, 화면이 안 보일까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48, 그리고 152, 347, 68.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이 숫자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해석하는 방법의 개수인 거예요. 아, 소름 돋지 않나요? 저만 돋았어요? 네, 이 줌이 이런 게 재밌어요.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주역의 64가지로 나를 해석한다. 개인적인 비즈니스 형태로 나를 여든 하나로 해석을 한다. 바흐플라워라는 치료법에서 39가지 형태로 나를 해석한다. 아, 이렇게 해석법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블러프로 이해하시는데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주역은 뭐냐면요. 64가지, 64괴라 그래요. 64괴로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 고대 주역의 지혜를 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주 같은 건데 사주도 결국은 이게 미신이 아니고 통계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지혜롭게 사람들의 어떤 형태를 나눠 놓은 거를 이용해서 나를 해석하는 건데, 까맣게 진한 글씨만 보시면 돼요. 고대 지혜가 담긴 나침반, 고대 지혜로 나를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요. 운명이나 심리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줘요. 다만 이 주역은 번역하시면 영어로 나오거든요. 캡처해서 파파고로 가시든지 챗GPT한테 번역해 보시면 굉장히 또 재밌는 글들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양 철학의 64가지로 나를 분석하는 게 주역이에요. 아시겠죠?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해되셨죠? 네. 저도 설명하다 보니까 어려울 게 없네요. 자, 그럼 개인 성장 데이터베이스는 뭘까요? 네, 나의 성장 코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자기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장을 위한 나를 분석한 언어 81가지 형태로 나를 조언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머물고 있는 분들 있죠. 특히 뭐 비즈니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승급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뭐가 문제지? 나 너무 부정적인 느낌이 너무 많은가 할 때,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 81가지로 나를 분석해서, 네, 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이 개인 성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성장 코치. 네, 아래 있는 까만색 진한 글씨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흐플라워는요, 영국의 의사였던 에드워드 바흐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38가지로 아로마 테라피를 한 거예요. 식물로. 약물이나 주사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들로. 예를 들면 뭐 올리브라든지 오크나무라든지 뭐 봉숭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체리플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정 해독제. 왜 우리가 막 중독이 됐어. 그럼 막 옛날 사극 보면 어때요? 막 쑥에다가 입으로 오물오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붙여주거나 그러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식물이 가진 해독의 역할. 그래서 내 내면의 감정을 소화하고 불안이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흐플라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상담받는 분들 있죠, 실제로. 또는 내가 그 정도 경계성인가 인지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네,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실제로도 저 방금에 미팅하고 오셨는데 형사분이에요. 남자분이. 근데 엄청 이제 까다롭고 처음에 설명을 못 듣고 무작정 쓰기만 해서 부정적이었는데 한 가지는 자기가 인정을 한대. 뭔가 이 기가만 돌리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인포메이션 필드를 자극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뭐만 쓴 줄 알아요? 귀찮아가지고 진동만 쓴 거야, 진동만.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이 바로 잡히는 게 맞는 거죠. 자, 다음에 슐러 솔트인데요. 말 그대로 어, 그 미네랄의 균형, 그러니까 솔트 하면 우리가 저 나트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양학적인 거예요. 영양학적인 거. 인산칼슘이라는 염화칼슘. 우리 몸에 있는 12가지 영양 성분 중에 무엇이 빠졌길래 내가 이런 느낌이 드는가?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정서적인 것보다 약간 육체적인 면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렇죠? 내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이에요. 영양 성분. 요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그리고 플랜트 파워, 식물이 가진 생명 에너지예요. 활력 증가, 진정. 그런데 아까 바흐플라워랑 플랜트 파워랑 무슨 차이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똑같은 식물이니까. 그렇죠? 지금 누가 끄덕끄덕 하셨어요. 바흐플라워는 진정, 플랜트 파워는 말 그대로 식물의 성장. 왜, 뭐, 식물이 바위도 뚫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뿌리를 내리면서. 그런 성장의 힘이에요. 그래서 얘는 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흐플라워는 진정, 플랜트 파워는 활력.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래스카 원석 엘릭시르 보시면, 뭐, 아주 고대로부터 지구가 생겨나면서부터 그런 원석들이 다지고 다져져서 왜 결국 원석이라는 것도 양자들이 모이고 모여서 뭉쳐진 거예요. 결국 원석도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원석들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 조금 넓게 넓은 단위로 본다면 대기 전자기장과도 연관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돼요. 원래 지구가 갖고 있던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야 되는 파장을 돌이 갖고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구와의 연결, 대자연의 정화, 어떤 자연의 정화를 느끼고 싶은 분들, 산림욕 한다든지, 어싱 한다든지,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훨씬 내가 뭔가 기분적으로 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딥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하시는 분들도 요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단면적으로 보면 우리 왜 휴게소에서 그 자기장 팔찌 팔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 자기장 팔찌도 결국은 그 게르마늄에서 울리는 헤르츠 때문에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손목에 차는 건데, 누군가는 맞는데 누군가는 안 맞아. 왜? 체질이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맞고 누군가는 안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는 내 프로필과 이 원석의 최대 접점을 잡아줘요. 파란색, 빨간색 파장을 잡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건 빨아들이고 나한테 불필요한 에너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이 블루가 가진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용기. 용기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 굉장히 영성적으로 깊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저 이거 솔직히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어제 새벽 4시까지 이거 다 해석하고 여기에 대한 논문을 몇 개 찾아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만 지금 해석해 놓은 건데, 자, 이 깔때기 가장 아래 보이시는 부분이 현재 우리가 가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뭐냐면 고통, 스트레스, 짜증, 뭐 삶의 어떤 막 그런 불안, 불만, 그쵸. 그 영역이 이 빨간색 서퍼링 서바이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삶에 대한 어떤 고통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위에 보면 트랜스포메이션 플로어 있죠. 여기가 이제 전환기예요. 전환기. 드디어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변에 막 짜증 잘 내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저 깔때기 끝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우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뭐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는 분들은 이 트랜스포메이션 플로우예요. 전환이 된 거야.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환이 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퓨어 타워 서비스 있죠. 요거는 봉사, 사랑, 봉사. 근데 그 사랑이 사람 간의 사랑 말고 더 깊은 사랑이 있죠. 맹목적인 사랑. 왜 우리 연예인들 보면 진짜 막 기부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좀 어려운 데 가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 긍정에서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봉사할 때는 일반인들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오범미 대표가 어디 가서 너 봉사활동 좀 하고 왔으면 좋겠어 그래요. 저는 빨간색이거든.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생겨. 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야, 전환이 돼야 그게 생각할 만큼 할랑 말랑 하는데, 저는 빨간색인데 자꾸 우보미 대표가 가서 봉사를 하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을 요 정도 크게 우리가 수준을 나눠볼 수도 있고, 제일 위에 보면 모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깨달음. 네, 어쨌든 요거 아까 부르크하르타임 12차원 있죠. 그 12차원 영역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기 데이터베이스 데이비드 호킨스도 결국은 사람을 1차원에서부터 쭉 이렇게 차원을 나눠놨다. 그것도 이런 깔때기 형태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사람을 나눠놓은 거고요. 옆에 보시면 기분을 이게 18가지였나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러브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요, 말이 좀 많았는데 결국은 자신감, 용기,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막 겁이 나, 불안해. 어떻게 막 이렇게 조금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또는 대회를 앞둔, 또는 어떤 경연을 앞둔, 시험을 앞둔 분들한테 네, 이런 것들을 해주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인 동종요법은요, 깊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심리 치료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시작된 거고요. 네. 그 아주 심층 분석을 하는 디바이스다라고, 저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약간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 있죠. 나랑 상담이 안 돼. 아예 말을 나눌 수가 없어. 고민을 나눌 수가 없는 정도예요. 아주 딥하게
뭔가 심리가 불안한 분들은 이 창의적인 동종요법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봉미 대표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런 분은 이거 안 써도 돼. 근데 양민준이 한번 잠수를 탔다? 이건 뭔가 고장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심층적인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대로부터 갖고 왔던, 여기 보면 지금 전생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주 깊은 곳, 무의식이건 의식이건 유전적이건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아주 깊은 심층에 있는 원인들을 찾아내는 게 창의적인 동종요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창의적인 동종요법 이렇게 굴려보시면 막 선조로부터 내려온 요런 단어를 가진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깊은, 네, 그런 심층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호주 부시 플라워 보시면요. 요것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뭐 바흐플라워라든지 플랜트 플라워랑 똑같은 건데, 얘는 호주에 있는 원시적인 그 식물들로, 네, 테라피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흐플라워는 39가지고 호주 부시플라워는 68가지로 나를 분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흐플라워랑 호주 부시플라워는 두 개 다 동시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우플라워랑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가 끝난 거예요. 우리 지금 화면 가운데 보시면 리조넌스, 그다음 맥킬리,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이제 3개 끝났어요. 아래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갑니다. 준비되셨죠? 또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우라 모듈 가볼 건데요. 자, 아우라 모듈은 차크라의 균형을 분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아까부터 인포메이션 필드를 얘기를 했죠. 그거를 색깔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라 모듈은 요즘 오보미 대표님이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신데,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의 성장 그 에너지는 성인하고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전까지 봐왔던 많은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성인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우라 모듈은 그 사람의 아우라 자체, 정보, 인포메이션 필드를 색깔로 표현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은 아우라 모듈로 분석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나면 차크라 형태로 7가지 색깔로 표현이 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차크라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동해서 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예시 같은 거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심장 차크라가 약하게 활성돼 있다. 그럼 아우라의 빨간색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크라에 대한 해석은 또 나중에 해석집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해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치 모듈 있죠. 이 코치 모듈 보면 퍼스널 코치, 뭐 석세스 코치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 석세스 코치 모듈을 2개가 다 구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골드의 퍼스널 코치를 구독한 분은 거의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석세스 코치를 다 같이 쓴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재정, 사회, 뭐 가족 관계, 자기 가치, 잠재력, 영성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놨어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 개인적 관계가 가장 낮아요. 자기 가치랑.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치 모듈로만 보면. 자, 그래서 코치 모듈은 잠재의식의 변화,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한 심리적 저항을 극복하고 창조를 위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한다. 자, 이 코치 모듈의 목적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 심리적 불안 해제, 요 핵심 목적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목표 달성, 심리적 불안 해제 할 때 요걸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맥킬리 경락 모듈은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경락을 따로 풀어드릴게요. 자, 비즈니스 스위트 모듈 볼게요. 앞에서 코치 모듈과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다만 얘는 목적이 사업, 직업, 재정에 관련된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코칭을 본 건 개인적 목표, 얘는 비즈니스에 특화된 목표, 사업의 성장, 내 팀의 성장, 내가 뭔가 직급을 가야 돼, 성과를 내야 돼, 그럴 때 쓰는 거고, 아까 코칭은 내 개인적인 탤런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로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캡처해 주셔도 좋아요. 자, 코칭 모듈은 개인의 내적 성장, 나를 성장시키는 거고요. 비즈니스 스위트 모듈은 직업적 성공.
그렇죠. 사업적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쓰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에센셜 오일 모듈이 마지막 남았는데요. 아로마 테라피 에너지적 측면 활용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바이오플라워도 있고 호주도 있고 뭐 식물 그것도 있었어. 이 에센셜 모듈은 뭐냐면요. 식물을 오일로 고농축을 시켰을 때 또 다른 주파수가 변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우리가 바이오플라워라든지 호주 부시는 그 식물이 자연 형태 그대로 갖고 있던 헤르츠를 숫자화 시킨 거라면, 얘는 오일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헤르츠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농축, 오일리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 것이냐 아니면 정제된 오일의 주파수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 오일이 없더라도 오일이 가진 에너지, 그 오일이 가진 주파수를 자극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보면 라벤더나 베르가못 같은 오일의 진정 효과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돼 있죠. 어, 그런 후기도 있었어요. 이제 옆에 오봉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에센셜 오일을 틀면 그 특유의 향이 꼭 코에서 내 기분에 느껴진다는 분이 있어요. 꼭 라벤더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입에서 무슨 꽃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쾌하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는데, 그 틀면 그 향이 꼭 느껴지는 것처럼, 네, 느껴졌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식물의 힘과 에센셜 오일을 나눈 건, 식물의 힘은 말 그대로 식물의 생명력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거고요. 에센셜 오일은 오일, 그러니까 정제된 오일의 진동 정보. 그러니까 정제된 정보냐, 날 것 그대로냐, 요 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냥 이건 페이지인데, 여러분들 그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퍼센트들이 나오는 거 있죠? 관련성 매개 변수 0에서 100% 높을수록 나한테 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블루 어플을 분석해서 제일 처음에 뜨는 거, 그게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고요. 강도 매개 변수는 내가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강도 매개 변수가 10으로 떴어.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데 0이 떴다. 그거는 그냥 포기하세요. 힐리에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효력 매개 변수는 뭐냐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신체가 문제냐, 정신이 문제냐, 무의식 영성이 문제냐. 아까 제가 이거 인체를 세 가지로 나눴다 그랬죠? 근데 그 영역인 거예요. 그 세 가지 영역 중에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보는 게 이 효력 매개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동을 하실 때 이렇게 위에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저는 보통 미팅할 때 38초로 쓰고 잘 때 9시간 틀어놓기도 하는데, 이건 닥터첸 교육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급성, 빠르게 누군가한테 또는 나한테 보내고 싶다. 그러면 빠르게 7회를, 이게 38분이 아니고 38초예요. 38초. 네, 38초를 7회 정도 보내주는 거예요. 네, 짧게. 그리고 지속 기간은 성공할 때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낼 때 7번 정도 보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만성적인 거는 하루에 뭐 50분 정도로 틀어놓고 2, 3회 정도. 근데 이건 너무,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잘 때 9시간 틀어놓습니다. 네, 낮에 이거 보낼 시간 없어요. 이거 보낼 시간 있으면 프로그램 한 번 더 돌리고 말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블루에 대한,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맥킬리에 대한 강의까지 했는데, 되도록이면 올릴 때 이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올릴게요. 그래서 맥킬리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 하나, 그리고 이 블루에 대한 영상 하나. 앞으로 이 블루 어플에 대한 강의는 이것보다 더 자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딥해도 어려워지고요. 여기서 대충 하기도, 네, 아마 빼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앞으로 우리 유라클 이 과정 안에서 교과서적인 프로그램으로 조금 쓰려고 해요. 요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 쓰시다 보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